문제 1번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보고기업이 지배, 종속관계로 모두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둘 이상 실체들로 구성된다면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비형결제무제표가 아니라 결합제무제표라고 합니다. 비형결제무제표는 보고기업이 지배기업 단독인 경우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입니다. 문제 2번은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단서에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매출원가로 분류하도록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에 계산된 재고자산 평가손실에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평가충당금을 뺀 값을 매출원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문제 3번은 자본화할 차입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2002년도 연평균 일반 차입금이 300만원이고 적격자산 연평균 지출액이 282만 5천원이기 때문에 일반 차입금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 한도를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4번은 감가상각비와 재평가손실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2001년에는 재평가손실이 발생하고 2002년에는 재평가이익이 발생하며 2003년에는 다시 재평가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인식한 재평가손실 또는 재평가이익을 먼저 차감한 후에 재평가이익 또는 재평가손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 5번은 무형자산 관련 회계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이 아닌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문제 6번은 투자부동산 관련 회계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온 경우라면 비교할 만한 시장의 거래가 줄어들거나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계속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문제 7번은 투자부동산의 원가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에 대한 회계 처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원가모형을 선택한 경우에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한 경우에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감가상각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 8번은 금융상품 관련 회계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금융자산의 재분류는 회계원칙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을 재분류하는 경우에 그 재분류를 중요도와 상관없이 재분류일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합니다. 문제 9번은 금융자산의 이자수익과 평가손익 분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A사채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고 B사채와 C사채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입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A사채는 이자수익과 평가손익이고 B사채와 C사채는 이자수익뿐입니다. 문제 10번은 금융부채의 조건 변경 손익과 이자 비용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금융부채의 조건 변경이 실질적인지, 즉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재 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현재 가치의 차이가 10%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금융부채의 조건 변경이 실질적이라면 조건 변경일의 현행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정가치를 재측정합니다. 문제 11번은 전환사채의 전환 이후 남아있는 일부 전환사채의 장부금액과 전환권대가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전환권대가는 전환사채의 공정가치, 즉 발행금액에서 일반사채의 공정가치, 즉 현재 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2002년 초에 전환사채의 60%가 전환되기 때문에 전환권대가도 40%만 남게 됩니다. 문제 12번은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증가하는 주식 발행 추가금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주식 발행 추가금 증가액은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이인 2만원과 신주인수권의 40%가 행사되었기 때문에 상환할증금의 현재 가치 중 40%, 그리고 신주인수권대가 중 40%의 합계입니다.
문제 13번은 제품 보증 충당 부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확신 유형의 보증은 당사자들이 의도한 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고객에게 주는 보증이며 판매할 때 이와 관련된 충당 부채를 회계 처리합니다. 따라서 3%의 판매량의 개당 품질 보증비를 곱한 값에서 보증비용 지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문제 14번은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그리고 금융자산 평가 손실은 일시적 차이입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영구적 차이입니다. 과세소득의 세율을 곱해서 당기법인세, 즉 미지급 법인세를 계산하고 이연법 인세자산 추가 인식금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비용을 계산합니다. 문제 15번은 오류 수정을 반영한 정기월 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재고자산 오류는 자동조정 오류이고 다음 연도 당기순이익에 반대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기계장치와 이와 관련된 감가상각비, 그리고 사채이자 비용에 대한 오류는 비자동조정 오류입니다. 문제 16번은 계약 변경으로 인한 거래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에 수익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단서에서 계약 변경일 이후에 제공할 용역은 이미 제공한 용역과 구별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회계 처리합니다. 문제 17번은 공사손익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누적진행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2001년과 2002년의 총공사원가가 400만원으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2002년의 공사진행률을 사용해도 동일한 공사이익이 계산됩니다. 문제 18번은 종업원급여 관련 회계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확정급여 제도에서 순확정급여 부채 또는 자산을 재측정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순확정급여 부채 또는 자산의 순이자를 계산할 때 연차보고기간 말이 아니라 연차보고기간 초의 순확정급여 부채 또는 자산과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문제 19번은 주식기준보상 관련 회계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현금 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경우에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기타 포괄손익이 아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문제 20번은 주식기준 보상거래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주식기준 보상을 중도청산할 때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자기지분 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합니다. 그리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공정가치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보상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문제 21번은 리스 관련 회계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는 리스 개시일이 아닌 계약의 약정 시점에 판단합니다. 즉, 계약의 약정 시점에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문제 22번은 리스 부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3기간에 대한 현각 예수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 초 현재 리스 부채를 먼저 계산하고 2001년도의 리스료와 이자 비용의 차이를 차감하여 2001년 말 현재 리스 부채를 계산합니다. 문제 23번은 주당이익 관련 회계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희석효과가 있는 옵션이나 주식 매입권은 행사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 경우 권리행사에서 예상되는 현금 유입액은 보통 주를 보고기간 말의 시장가격이 아닌 회계기간의 평균 시장가격으로 발행하여 유입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문제 24번은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2001년 중에 새로 개점하는 영업점 한 개당 보통주 5,000주를 개점일에 발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부 발행 보통주는 그 조건이 충족된 상태라면 이미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 주식수에 포함합니다.
문제 25번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액 66만원 중 2만 5천원은 현금 매입에 대한 현금 유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거래 모두 동일하게 단기 매입액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계산하지 않고 합계해서 계산합니다. 문제 26번은 영업권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피취득 기업인 민국의 유형자산 중 일부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회계기준서 제1105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서 매각예정자산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순공정가치인 25만원을 반영합니다. 문제 27번은 사업결합 관련 회계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과거 사건에서 생긴 현재 의무이고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사업결합에서 인수한 우발부채를 인식합니다. 따라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우발부채를 인식합니다. 문제 28번은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현금 배당과 지분법 기타 폭발손실을 차감하고 지분법이익을 가산합니다. 지분법이익을 계산할 때 민국회사의 당기순이익의 25%에서 건물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조정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문제 29번은 공동약정 관련 회계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약정의 모든 당사자들이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그 약정은 공동약정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약정의 모든 당사자들이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그 약정은 공동약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30번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회계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 폭발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을 지배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에 회계처리와 같은 기준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문제 31번은 빚의배지분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빚의배지분은 종속기업인 민국의 취득일 현재 순자산의 공정가치에 민국의 2001년 당기순이익을 더하고 민국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조정 누계액을 차감한 값의 20%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때 내분 이실현이익은 하향거래이기 때문에 빚의배지분을 계산하는 데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32번은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은 연결 당기순이익에서 빚의배지분 귀속 당기순이익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이때 전년도 재고자산의 미실현이익이 실현된 금액은 하향거래이기 때문에 연결 당기순이익에 가산하지만 빚의배지분 귀속 당기순이익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문제 33번은 총포괄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대안의 기능통화는 미국 달러화이고 표시통화는 원화입니다. 기능통화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총포괄이익은 당기순이익과 해외사업 환산 차이의 합계입니다. 따라서 자산을 환산한 값에서 부채와 자본금을 환산한 값을 차감하면 2001년 총포괄이익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 34번은 환율 변동효과 관련 회계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해외사업장을 환산하는 과정에서 해외사업 환산 차이를 기타 폭발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 기타 폭발손익으로 인식한 해외사업 환산 차이는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의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문제 35번은 확정계약자산 또는 부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확정계약의 공정가치는 미래의 특정 시기에 이루어질 거래에 대한 예상손익의 변동을 반영해야 하므로 선도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확정계약 체결 시점의 통화선도환율에서 2001년 말 통화선도환율을 차감하여 확정계약 부채를 인식합니다.